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긴 시간 동안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0세를 넘기면 우리의 몸은 이전과 다릅니다. 피로가 쉽게 찾아오고 식욕이 줄고 잠도 깊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말이나 습관을 따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68세의 여성 환자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매일 비타민도 챙겨 먹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무리도 안 하는데 왜 점점 더 피곤하고 아침마다 두통이 심할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행동들 속에 많은 오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고 식사 직후 양치질을 하며 저녁을 너무 일찍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고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어르신들께서도 하나 이상은 공통적으로 겪고 계셨고 그 결과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일단 증상이 심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5가지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와 함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함께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몸을 돌아보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늘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하며 자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노년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어요. 간, 심장, 관절, 뇌까지. 하루에도 열알은 기본이에요. 건강에 신경 쓰는 마음은 정말 훌륭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영양제를 의사 지시 없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몸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약물과 성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매일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천연 성분,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 간과 신장은 몇 배로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철분 보충제를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위장장애가 생기고 간이 약한 분이 콜라겐을 복용하면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한 71세 어르신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딸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한방 혈압 보조제를 함께 먹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온 적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니며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지금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를 종이에 적어 정리해 보시고 병원에 가실 때 꼭 가져가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여러 종류의 알약에 돈을 쓰기보다 제철 음식,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때로는 따뜻한 녹두죽 한 그릇, 데운 채소와 조림 생선, 신선한 과일 한 접시가 수십 가지 약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웃음은 노년기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의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닦는 습관 때문에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시리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기도 합니다. 한 번은 66세의 여성 환자분이 매일 이를 3번이나 꼼꼼히 닦는다며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머리까지 울리는 시림을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는 심각한 범랑질 마모와 잇몸 퇴축, 그리고 치근 노출이었습니다.
원인은 강한 칫솔과 식후 즉시 칫솔질을 하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입안의 산성도가 높아지며 치아가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이때 칫솔질을 하면 범랑질이 쉽게 닳습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은 식사 후 최소 30분 후에 칫솔질을 시작하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며 좌우로 문지르기보다는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닦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는 치실이나 구강 세정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아는 작지만 소화, 영양 섭취, 그리고 자신감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은 곧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가만히 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한 한 74세 남성은 매일 아침 15분씩 걷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후 외출을 꺼리며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지냈고 석 달 후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약해져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 오히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의자에 손을 짚고 발뒤꿈치를 10번 들어 올리기, 전기주전자 물을 끓이는 동안 무릎을 10번 굽혔다 펴기, 하루 5에서 10분 마당이나 복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몸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습관은 너무 이른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수면에 드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저녁을 먹고 8시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 새벽 12시에 공복감으로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식사 직후 바로 자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저혈당 증상, 불면, 기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수면 2.53시간 전에 저녁을 먹고 필요하다면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오트밀 몇 숟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보다 주변 사람의 말을 더 믿는 습관입니다. 이 약 좋대. 이 차가 혈압에 좋대. 누구나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혈압약을 복용하던 70세 환자가 친구의 말만 듣고 약을 끊고 민간차만 마시다가 저혈압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약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방받지 않은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누군가 건네준 건강식품은 사진을 찍어 병원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복용 중인 약을 마음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의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은 여러분을 걱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하나씩 고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노년의 삶은 훨씬 가볍고 건강하며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복용 중인 약을 다시 점검해보고 양치 습관을 부드럽게 바꾸고 하루 10분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식사와 수면 사이 시간을 조절하고 무언가를 먹기 전에는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먼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먹을게.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평안하며 의미 있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